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트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일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요, 이제 중학교 과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학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8학년도부터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따가 설명 후에 질문을 주시면 차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례는요, 통합과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학년, 3학년 됐을 때 선택 과목, 즉 고교 학점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논란이 참 많은데요. 이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1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라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학에서 반수 이상의 학생을 수시로 역시 뽑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1등급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겨울방학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은 고1에 내신에 반드시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시수는 보통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그리고 실험까지 한다면 5시간까지의 시수. 그렇다 보면은 수학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시수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2 선택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학 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에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과학을 가리키는 게 통합과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번째인데요. 2024학년도에 수능, 그러니까 올해가 고1부터 변형이 됐죠.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거, 이게 분명히 주의를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진로 선택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어떻게 되냐,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개정 전에는 과학만을 얘기할 겁니다. 과학만에서 8과목 중에 여기서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 그리고 2까지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과학까지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수는 20문항이고요. 시간은 30분, 그리고 배점이 2점이나 3점 이렇게 배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해야 할 부분은 이제 2022년도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과 이과를 통합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선택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둘 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학은 잘하는데 사회를 못하는데 나도 해도 통합사회를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회는 잘하는데 과학을 못하는데 해도 반드시 보셔야 하는 과목이 되는 거죠.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조금 늘었어요. 5문항 정도. 25문항에 5문항이 늘었기 때문에 시간은 10분이 더 추가된 40분이고요. 과거랑 비교하면요. 예를 들어 제가 화학을 가르치니까 화학원 같은 것을 수능으로 본다면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푸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시간 싸움이 필요한 이런 과목이었다면 40분으로 추가로 늘어나면서 이 40분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시간 싸움은 아닐 것 같은 이런 변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점도 3단계로 나눠졌어요. 1.5점, 그리고 2점, 2.5점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이제 아이들을 평가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을 보면 이제 수능 통합과학에서의 문제의 3가지 방향성인데요. 일단은 아까 1.5점짜리는 기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은 이제 지역,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점, 난이도가 제일 높은 점은 이제 탐구원, 여기서 탐구원이란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원과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아까 1.5점, 그 다음에 지역 문제, 이제 자세한 것까지 묻는 건 2점, 탐구원 수준의 2.5점으로 배상으로 예정이 되고요. 현재 이 탐구원이 최고 난이도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는 과학을 잘하는데요, 사회는 잘 못해요. 근데 사회에서 어려운 난이도를
출제하면 거기서부터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 여기서 변별력을 갖고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탐구 1 수준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 영역별 고난도 출제 예상은요. 자 이따가 뒤에 이제 단원별로 이제 별표를 표시를 해둘 거고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이제 연계돼서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화학 부분에서 이제 화학과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화학원에 포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리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원과 포함된 부분, 그리고 생명원에서는 이제 생명원, 생물투에 포함된 부분, 그 다음 지구과학에서는 지구과학원에 포함된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점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제 2점과 3점이 있었는데 2점이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통합과학의 이제 단원별 구성표를 볼 건데요. 이제 통합과학 원이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고1 때 배우는 학생들이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 2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1년간 배우는데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합과학 1에서 일단은 내신으로 보면은 이 과학의 기초 1과 2 물질의 규칙성이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여기가 이제 2학기, 1학기 기말 내신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를 해놨어요. 자, 중간고사에서 가장 핵심이 될 부분은 화학결합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생물과 지구과학과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생물, 지구과학 그리고 뭐 물리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요 화학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리고 내신도 마찬가지로 배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 기말에서 볼 이 운동량과 충격량 물리죠. 중력의 작용에 의한 운동량과 충격량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울 통합과학 2에서는요, 이 1단원 변화의 다양성이 중간고사 범위고요. 그 다음에 2단원과 3단원 거의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과학구역 1의 사회는 이건 조금 들어가고 거의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범위, 2학기 기말로 출제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생활 속의 산화하는 반응이 화학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난이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서는 여기 전기 에너지 효율적 기능 여기서 이 분리 부분이거든요. 싫어하는 분리 부분이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과학을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은 내신입니다. 일단은 내신을 잘 준비해 보면 나중에 수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신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맞는 거고요. 이때 내신을 우선순위로 둘 때 일단은 이제 통합과학을 공부해서 쌓아야 되는 기본기 이것이 수능까지 이제 끌고 가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통합과학을 저는 중1도 가르칩니다. 통합과학을 중1도 따라가면서 가르치긴 하는데요. 이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제 영재고, 특목고 이런 애들은요.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 화학원, 물리원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일반고 갈 건데요. 그럼 일반고 가는 학생은 준비를 안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고 가서 1등을 맞는 아이들은요, 과학 1등을 맞는 아이들은 벌써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1학기 들어서서 다시 복습을 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 충분히 내신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를 안 하고 나중에 그냥 시험 기간처럼 공부를 하면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네,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죠. 중학교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범위도 더 많아지고 외울 부분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방학 때 내신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 통합과학 내신은 지금 과거에 배웠던 내신 통합과학하고 달라지느냐?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달라진 건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지. 예. 통합과 내용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과거와 달라지게 내용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위권이 중요한데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학교 상위권이 보통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 많은 학생들이 20%가 넘어요. 전교에서. 그럼 그 20%끼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실수할 때마다 점수가 깎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수하는 부분이 주로 어디냐? 아까 강조했던 물리나 화학의 2학년 연관된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당연히 변별력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을 100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여기 부분을 난이도를 상향시킵니다. 내신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느냐의 차이로 이제 100점이냐 아니냐로 나누죠. 네. 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정시 통합과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고1 때는 수능 준비를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내신이 우선이고요. 자, 그리고 통합과 콘텐츠가 지금 현재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EBS에서 지금 현재 수능 특강으로 나오는 게 통합과는 없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우리 바로 위에 선배죠. 고1 애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쯤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고1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 그럼 난이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니도 많으시더라고요. 고1 정도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즉 현재 수능 난이도와 완전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점을 받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 경우도 수다해요. 허다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나오느냐? 아니죠. 수능은 수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저희 선생님 만점인데요. 1등급이에요. 그럼 과학 1등급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고3 때 보는 문제의 난이도는 달라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 변별력을 위해서 상위 문제 유형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게 목표 학점제입니다. 그러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과학 선생님 때문에 이과 쪽 아이에 대한 문과 쪽도 비슷합니다. 문과 쪽 학생도 비슷하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1학년 때는 똑같습니다. 통합과 통합사회 요거를 1년 배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요. 2학년 때 배울 건데 이제 일반 선택하고 여기 일반 선택하고 그다음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반 선택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는 요거죠. 상대평가는 내신, 상대평가, 등급제라는 얘기죠. 1등부터 5등급 상대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로 선택인데 이 진로 선택은 이제 지금 현재 2과목입니다. 물리2, 화학2에 해당하는 단원별로 쪼개서 배우는 진로 선택이고요. 이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얘도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3 때 배우는 융합 선택인데요. 이거는 자기가 배우는 화학과 기술을 융합하거나 물리와 기술을 융합하거나 물리와 도덕을 융합해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 과목이라고 해서 이 세트에서 하는 게 과목이죠. 요거는 근데 다인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A, 그 다음에 7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로 7점을 매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1학년 때 배울 내용이 통합과 통합사회원 그리고 실험까지 한 시간 정도 배정이 됩니다. 실험까지 배우고요. 그래서 2, 3학년 때 자, 여기 일반 선택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자 3학년 1학기에서 이제 진로 융합 선택 합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4과목에서 3과목 정도 과학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 아이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학과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딘지가 알아야 이게 어떻게 내가 편제를 할 것인가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 때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고등학교 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대학에서 내신에 살펴보겠다. 너네 어떻게 공부해 왔어? 라고 하고 너는 어떻게 준비했어? 라고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흥천고랑 죽전고랑 이렇게 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지금 표시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2학년 때 1학기에 아까 일반 선택, 그다음 진로 선택, 그다음에 이제 융합 선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각 대학별 이수 권장 과목입니다. 자, 경희대를 예시를 들었고요. 경희대에 가려고 하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경희대 아니어도 뭐 성균관대나 뭐 연세대나 고려대 거의 비슷합니다. 뭘 봐야 되냐면 과입니다. 제가 과는 몇 개 선택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인터넷으로 이거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죠. 경희대 의대를 가려면 자 일단은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과목의 수학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과학교육 보시면 과학만 제가 하니까 이제 화학, 생명,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 그러니까 화학하고 생명과 관련된 거를 선택했는지를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권장 과목이 있는데요. 권장,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대학에서. 요거는 물리학이 들어갔습니다. 의대인데 물리학이요? 과학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또 판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가 어렵다고 피하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얘는 피하지 않고 그래도 물리를 배웠네 라고 해서 권장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의대 가면 그냥 생명이나 화학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핵심 과목이 맞지만은 권장 과목에서 물리도 너는 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구나. 이것도 본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약학에서도 물리가 들어가죠. 일단 간호나 보건에서 이제 생명과학 위주로 볼 건데 여기 화학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권장 과목에 화학이 들어가는 건 얘가 약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선택할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3학년 중3 때 벌써 판단을 될 수도 좋지만 만약에 아직 판결을 하지 못했다, 어느 과를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고1 초반까지는 바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교 학점제를 언제 선택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정도에 어떤 과목 들을 거예요? 여기 왜냐면 몇 명 인원이 파악될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선택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그러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죠. 바뀌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원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학과 물리 이런 걸 들었어요. 위주로 들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화학과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물론 간호학과를 갈 건데 그럴 때 일단은 변경상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도 괜찮은 건지 또는 지금 현재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고3, 고2 여기 사탐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이과를 지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시를 볼 때 과학이 어렵잖아요. 특히 화학이나 물리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탐으로 넘어가서 사탐론이라고 하죠. 사탐으로 배워서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2등급 정도를 맞춰보려고 이런 거를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는 사탐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 과목 어느 정도 배웠는지가 중요하고 또 정시에서 사회와 과학을 둘 다 시험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내신을 반드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내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드릴게요. 내신은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희는 8주 과정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8주라고 한다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2달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내신 기간이 고등부에서 내신 기간이라는 걸 따로 정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죠.
그러니까 4주 동안 내용 설명을 지도를 하고요. 또 2주 동안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2주 동안 핵심 문제와 그 다음에 오답 문제, 오답 빈출 문제들을 풀어서 8주간을 걸립니다. 중학교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보통 4주 정도면 내신 대비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고등학교는 분량과 그리고 핵심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역량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8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행평가가 보통 집필평가가 중간고사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해서 60, 그 다음에 수행이 40으로 반영한 학교가 이 주변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학교 때 수행평가 보통 아이들 물어보시면 뭐 감점됐어요, 몇 점 감점됐어요, 이런 건 많은데 이 수행평가도 이제는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자 수행평가 어떻게 보겠다 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죠. 보통 한 학기에 3회 정도의 수행평가를 보는데요. 이 수행평가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평가 보고 중간고사 보고 수행평가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 수행평가, 마무리 수행평가 보고 이렇게 내신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 수행평가 부분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아이들에게 저는 수업할 때마다 수행할 때는 지금 수행할 시즌인지 수행할 때 반드시 선생님한테 물어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어보라고 반드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에서도 점수가 깎여서 등급이 떨어지는 학생들, 1등급 받고 2등급 받는 학생들이 다수거든요. 네, 다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다 만점을 받았는데 수행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서 1등급이 2등급이 됐어요. 정말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평가 부분도 저희는 좀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지가 오면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돼. 그리고 네가 필기로 이렇게 자료를 써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면 제가 검수해서 이 정도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이런 건 이렇게 고쳐서 이걸 달달 외워서 수행평가 보러 가. 요즘은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이라고 하죠. 이제 세부 능력 특기나 이런 진로 전공 때는 이제 학생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8주 과정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카톡이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고 카톡으로 모르는 문제들,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나 이럴 때 모르는 문제들을 문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거나 전화로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수업이 듣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것도 저는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카톡으로 보통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점을 받아요. 저랑 계속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제의 중요성은 뭔가요? 이 문제에서 제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학생들은 만점에 가깝고요. 근데 그거를 잘 챙기지 않는 학생, 분명히 저는 기회를 얘기하고 다시 풀이를 해주고 해줘도 그거를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꼼꼼함이라고 하죠. 요 꼼꼼함이 있는 학생들이 내신을 잘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학교부 아까 얘기했던 내신 반영 비율이고요. 고정고, 부성고, 죽정고, 대치고 요 주변 고등학교는 필기가 60, 그 다음에 수행이 40 정도 이렇게 60대 40. 근데 특이하게 여기 초등고 같은 50대 50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반드시 그냥 아이들한테 넘겨서 중학교 때처럼 저희 학교에서 하면 내가 안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행 부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만점을 받아야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 주변 학교의 등급표입니다. 성적 성취도 등급 비율인데요. 90%에 90점이 되겠죠. 90%를 보시면요. 완전히 다수의 학생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 90%가 A이기 때문에 한국 문제 실수해도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은 등급제입니다. 10%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강하는 과학, 즉 통합과학을 10% 전교 등수의 10%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데요. 보시면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을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상위권에서도 최상위권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1등급이라는 건 뭐냐? 최상위권을 원하는 거거든요. 즉, 한 반에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1등급이 없을 수도 있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을 원하려면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까 했던 세 분과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많이 건드릴 수 있느냐, 풀 수를 있느냐, 요거까지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탈주를 잡는 겁니다. 예, 중학교 때처럼 A만 맞추면 된다 생각하면 탈주가 아니라 4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는 다 맞추는 100점을 원하거든요. 아이들도 100점을 원하거든요. 1등급 맞추려면 이렇게 탈주를 공부를 해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충분히 방학 동안을 잘 보내야 충분한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점 받은 학생들인데요. 저희 수업을 듣고 만점 받은 학생들 일단은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건 성실함과 성실함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숙제 안 해온 애가 만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원 숙제 안 하고 학교 숙제 제대로 못 해가는 학생들이 만점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수업을 언니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듣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반에 10명만 수업 들어요. 과수분들이 또는 5명만 들어요. 이런 경우 중학교 허다합니다. 네. 5명만 수업 듣는데 만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해도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는 건 그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그 학교 과학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저는요 학생들한테 너 뭐 배웠어? 프린트 갖고 와봐. 프린트 갖고 와서 선생님 뭐 배웠는지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체크한 부분이 애들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게 채워져 있지 않아요. 가로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런 거를 예측해서 할 뿐이지 걔네가 선생님 우리 수업 받았는데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 이런 부분도 수업해요. 즉 중학교 부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갖고 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업 들은 학생들만 1등급밖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요. 그래서 수업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절대로 졸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놓고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어야 그게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봐서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그럼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해줄게. 요게 들어가야 돼요.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요 만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참여까지 수업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를 활용해서 수행평가나 세특이나 이런 걸 채워가는 학생들이 바로 1등급을 받는 학생입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지금 저도 중3을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는 문과 쪽이에요. 근데도 저는 벌써 지금 중3인데 통합과 2번 돌렸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원래 이과 쪽으로 가면은 물리원 학원까지 욕심을 내서 수업을 해주고 싶었지만 통합과 정도면 된다. 또 저희 와이프가 저도 이제 사내 결혼해서 사회 선생님이거든요. 한쪽에서 계시는. 그래서 사회는 우리 와이프가 책임입니다. 이게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맨날 우리 딸한테 하는 말이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는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좀 수학이 약하고 영어가 좀 약해요. 사회가 약해. 그래서 우리 아이도 어떻게 챙기느냐? 저는 이거를 반드시 수업한 내용을 반드시 책 갖고 와, 프린트 갖고 와, 너 어디 배웠어? 어떤 거 배웠니? 선생님 이런 거 가르쳐 주진 않니? 이거를 체크하고 걔가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판별을 해야 저도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아이한테. 오늘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고1 학생이 선생님 지금 아까 기말에 배울 물리 부분인데 중3 때 배운 전기 내용을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수업을 했대요. 그거 반드시 꼭 듣고 필기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줘. 그래야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 이걸 참고해서 가르쳐주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지 않으면 90점은 받을 수 있어도 100점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90점이면 등급이 떨어지죠. 요게 문제예요. 내신에서. 자, 그래서 이제 내신을 우리가 어떻게 챙기냐? 우리 학원에서 저희가 12월 20일부터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일요일만 일단 수업을 따랐습니다. 제 수업과 그다음에 여기 마승무가 저희 팀장입니다. 저희
잘 가르치는 팀장님인데요. 네. 팀장님하고 저가 이렇게 수업을 일요일 날 깔았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있을 겁니다. 심화반, 심화반. 그러니까 저랑 팀장님이랑 같이 들어가는 심화반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통합과학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연구학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 얘네들은 이제 뭘 배우냐? 물리화학 부분과 연계돼서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 애가 통합과학을 한번 봤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처음부터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요? 늦었을 때가 시작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입니다. 안 배우는 아이도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네가 충분히 열심히 선행,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행이죠. 선행을 한 바퀴, 그러니까 1학기 과정을 돌아보면 또 여름방학 때 2학기 과정을 선행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1학기 과정에 충분히 들고 3월달부터 다시 복습 들어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열의를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충분히 통합과학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과목, 보통 학생들이 얘기죠. 꿀과목이라고 합니다. 통합과학을요. 왜냐면 일주일에 3시간 딱 수업 듣는데 1등급 받아요. 이게 꿀과목이죠. 수학처럼 원장님이 수학처럼 네, 월수금 3일에 쭉 뭐 4시간 5시간 수업해서 또 집에서 수학 맨날 애들 공부하라고 박제 안 합니다. 절대로 수학과 영어를 듣죠.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저가 원하는 걸 꾸준한 겁니다. 이렇게 듣고 3월달에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듣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배운 학생들이 내신 등급 다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원 과목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좀 더 배워나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수능이 이거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중3의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수강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학생 만점 받은 학생들 많습니다. 중3 학생들 지금 내신도 잘 받았고요. 네, 제가 가르치는 수업 학생들도 지금 만점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만점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성적 부모님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렸다고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부모 윽박지르지 마시고 응원해 주세요. 실수하지 말고 더 잘 보게 열심히 더 노력하고 지금이 잘하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응원을 해주셔야 얘가 고3까지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즉 다른 데도 항상 저는 수학을 이렇게 틀렸어요. 아빠 그러면 그냥 응원해. 잘했어.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실수한 것만 이제 놓치지 말자. 이렇게 자꾸 아이를 칭찬해주고 해주셔야 얘가 기죽지 않고 그 과목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과학이라는 과목을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